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77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류택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 아, 바이크라. 네. 부릉부릉.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혼다. 잘한다. 스스키. 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저희 아날람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허랑방탕한 얘기라도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느껴지신 분이라면 기꺼이 후원을 부끄러워서 후원 얘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날람 허랑방탕.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계신 저희 자기도 잘 듣고 계시죠? 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자기분 지금 적금 깨는 소리가 우리 시온님을 이쪽으로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우리 시온님이 마음을 열고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자전거를 못 배워서 바이크를 못 탄다고 지금 그쵸. 하소연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잘 들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후원 계좌. 앞으로도 이런 얘기 듣겠다. 네. 네. 이런 얘기 듣고 싶다. 여러분들 하고 전국의 그 교원 여러분들 듣고 계시면 네. 저희한테 많은 후원 전현직 부탁드리고. 교원 여러분. 네. 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원이 되실 분들도 네. 네. 교원이 꿈이다. 그러면 아날람에게 돈을 내야겠구나. 근데 또 교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팟빵 게시판에 달아주신 분이 있었잖아요. 저 이거 처음 들을 때는 그 임고 재수를 하시고 계셨는데 임고가 뭐예요? 임용고시. 임용고시. 재수생이었는데 네네네네. 지금은 이제 벌써 담임이 되셔갖고 와, 준비 진짜? 중이시라고 그래서 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뭐 벌써 본인에게는 몇 년 된 얘기신데 그래도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오토바이 한 대 사서 출퇴근하세요. 그럼 벌써 몇 년이 되셨으니까. 저희 거 처음 듣는 게 2년 반쯤 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월급으로 좀 적금 좀 들어놓으셨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후원은 조금 그쪽으로. 안정된 생활이실 거니까 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그 교원이 좋은 게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영화인으로 프리랜서 삶을 살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네. 금융 거래를 할 때 진짜 대출하거나 유리해져요. 할 때, 그쵸. 대출이나 뭐 금리 우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다.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그럼 대출 받아서 후원하라는 얘기냐 지금. 후원을 대출 받아서 후원을 하시든 대출 받아서 오토바이를 사시든 뭐 아무튼 교원공제회에서도 대출해주고요. 저 사학연금에서도 대출해주고요. 제가 다 빤히 압니다. 네. 좋다. 대출 받아서까지. 이거 지금 금방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대출 받아서 별풍 쏴 이런 거 같은데. 대출 받아 후원해. 그게 사랑이지. 여러분의 찐사랑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진짜 네. 사랑이죠. 어디 가서 이렇게 누가 저희 같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까? 시끄러워요. 이제 빨리 가요. 그 저한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리 청취자분 담임 선생님 되신 청취자분께도 그런 말씀 해주세요. 슈킹해서 빨리 좀. 안 됩니다. 대출하세요. 아니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임용고시를 봐서 지금 공립학교 교사시겠구나. 들어가셨으니까 되게 착실하신 분이에요. 네. 네. 이게 착실하게 대출 받아서. 착실하게 슈킹을 하시면 되지. 꼼꼼하게. 이분이 교감될 때까지는 내가 참겠다. 저희 학과장님 되셨으니까 저희도 슈킹 얘기하는 거죠. 최소 교무주임 정도 되실 때까지는 네. 제가 일단 공제드리겠습니다. 3학년 부장 정도. 그럼 그때 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교무주임 되시면 꼭 연락 주시고. 네. 요즘 교복값이 얼마죠? 몰라요. 뭐 이제 그런 애들 교복 이 부분 지금 한참 돼서. 저 수학여행 갈 때 좀 이렇게 네. 와이로 좀 받고. 교복업체와 또 와이로 교과서 와이로. 업체 와이로. 우리 마구락장 잘했죠.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토바이 네. 혼자 타려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뒤에도 이제 또 같이 태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타는 거 아니에요? 보통 로망이 보통 이제 주로 또 남초의 그거다 보니까 그쵸. 남자애들의 로망이 네. 뒤에 여자친구 태우고 허리를 우리 꼭 이렇게 그거 알잖아. 껴안게서. 그 천장지고 아, 그치. 쫙 웨딩드레스 훔쳐갖고. 웨딩에 숨쉬고 지는 코피 흘리고 그게 천장지구의 정말 뭐라 그럴까? 그냥 가장 인상적인 샷이죠, 그게. 그 영화 시그니처, 내용이 시그니처. 기억이 안 나. 저도 아무것도 천장지구 필요 기억 없어. 하나도 안 나는데 네. 그 장면은 기억이 나요. 그냥 진열된 그 쇼윈도를 깨서 네. 웨딩드레스 훔쳐갖고 그쵸. 그 난리도 웨딩드레스 자랑만 기억나요. 그거 밖에 빨려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그쵸. 그 어쨌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걔 헬멧도 안 썼어. 네.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죽자 분위기로. 음. 아니 지가 오토바이가 방금 전에 위험하잖아. 헬멧도 안 썼잖아. 근데 지가 곧 비틀비틀거리면서도 굳이 그걸 뒤에 태우고 가. 유독하 그 주인공 완전히 몹쓸 놈이야.
완전히 유덕화가 여러 전차에도 유덕화 그죠. 나오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오토바이 씬을 많이 소화를 했네요. 유덕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뒤에 태우는 거. 네. 태우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태우는 걸 텐덤이라고 그러거든요. 텐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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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M. TANDEM이라고 좀 써주셨어요. 네. TAN. 그렇죠. 텐덤이니까. DEM. 텐덤인데 그 텐덤이란 말은 뭐 꼭 오토바이 뒤에 타야만 텐덤은 아니에요. 자전거 뒤에 타도 텐덤이고 전투기들 동승자를 그렇게 부르나요? 네네. 근데 이렇게 앞뒤로 나란히 타는 걸 텐덤이라고 그래요. 그 옆에 타는 거 말고 뭐 자동차처럼 이렇게 조수석 옆에 타는 거 말고 앞뒤로 타는 걸 텐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토바이도 옆에 타는 거 이거 있잖아. 조수석 달아서 하는 거 그거는 저 텐덤 독일군 아니겠네요? 장교들 이렇게 네. 그거는 텐덤이 아니죠. 네. 그러면은 그 테슬라 오토주행 차에 그 운전사의 무릎에 같이 이렇게 여성과 함께 이렇게 남성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체되신 분은 텐덤인 건가요? 앞뒤로 타고 있잖아요. 앞뒤니까 텐덤이지. 그 정도면 텐덤이지. 그건 텐덤이라고 인정해줘야지. 그 정도면 우리가. 승용차 텐덤은 그렇게 한다. 그렇지. 죽겠네. 왜 그 전투기 중에 전투기가 보통은 파일럿 한 명만 타지만 앞뒤로 2명 타는 그런 기종들이 있어요. 그 뒤에 조종사를 텐덤 파일럿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왜 비행기 초기 모델 보면은 앞뒤로 타잖아요. 왜 2명이 타면은 네네네. 뭐지 프로펠러 돌려가 사람이 또 돌려갖고 그런 거 텐덤인 거죠. 그걸 콕핏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콕핏 안에 2명이 앞뒤로 타게 되면 그걸 이제 텐덤이라고 하는 거죠. 뒤에 있는 사람을 텐덤이라고 그래요. 텐더머라고 하죠. 근데 그걸 이제 뒤에 사람을 태우는 걸 텐덤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틴더로 만나 텐덤 하는 틴더 빨리 깔아야겠어. 텐덤 한번 해볼래. 다달이 손이 나가서. 근데 이제 왜 남자들끼리 막 자기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말이랑 오토바이가 굉장히 비슷하다. 라이딩 한다고 하니까요. 그 실제로 할리 데이비슨의 그 엔진 머플러 소리 이렇게 들어보면 두둥둥둥 이렇게 굉장히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가요. 그게 말발굽 소리를 흉내낸 거거든요. 엔진 소리 달가닥 하는 그런 소리를 달그락 이거를 소리를 흉내내서 그 카브레터가 소리를 이렇게 그렇게 내게 설계를 한 거죠. 엔진 사운드를 머플러 사운드를. 그러니까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인들이 말을 탔듯이 지금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절부터 예전부터 남자들 뭐랄까요? 사내 놈들은 자기의 탈 것에 대해서 집착도 굉장히 심했고 뭔가 그것을 더 자랑하고 싶어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뭐 무슨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말 자랑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 말이 이 무협의 고수 자랑 못지않게 그가 타는 말에 대한 묘사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그렇죠. 삼국지에도 있고. 삼국지에도 보면 뭐 천리를 간다는 등 뭐 무슨 뭐 그런 뭐 천리마, 적토마, 네, 적토마, 천리마 그리고 뭐 그 갈퀴가 아름다운 윤기를 가지고 있고 막 이런 묘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말 자랑을 하듯이 지금 자동차에 남자들이 그렇게 막 미쳐가지고 막 돈 바르고 막 하듯이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튜닝 막 하는 것들을 자랑하기도 하고 뭐 내가 뭐 머플러 튜닝을 했다는 등 뭐 시트 튜닝을 했다는 등 뭐 타이어를 뭘로 바꿨다는 등 뭐 되게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 모든 튜닝 자랑을 일거에 일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셧다운 시킬 수 있는 게 뒤에 여자를 타고 탁 나타나면 최고의 튜닝인 거지. 여친 튜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여친 튜닝. 여친 튜닝이 최고예요, 최고. 얼척이 없네, 진짜. 그냥 다 아닥이야, 그냥. 그럼 그날은 조금 늦게 가야겠다. 근데 그거를 그 여친 튜닝보다 더 저기 한 건 여친이 같이 타고 오는 거죠. 여친이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 남친이랑 같이 들어오는 거지. 자기 부인이나 그렇겠지. 여친이 같은 라이더인 거야. 그러면 그냥 최고지. 그냥 평정. 뭐 7,200만 원짜리 뭐 할리 데이비슨 다 필요 없는 거지. 내가 300만 원짜리 타고 가도 그냥 셧다운인 거죠. 할리 데이비슨 타고 가는 호랩이 옆에 작은 스쿠터를 여자친구가 같이 타고 귀엽게 타고 가는 맞아요. 20대 커플을 볼 때 할리 데이비슨 졌다. 할리 데이비슨 호랩이는 이렇게 간다. 지고 말았다. 제가 예전에 어디를 이렇게 투어를 가다가 투어를 가다 보면 이제 투어 코스가 비슷비슷하니까 그 투어 가는 다른 무리들을 자주 다른 만나게 돼요. 동호회 분들요? 네, 다른 분들 꼭 동호회든 뭐 친구든 뭐든 간에 네. 혹은 이제 저는 혼자도 되게 자주 다니는데 혼자 가는 누구도 만나게 되고 근데 골드윙이라고 혼다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큰 투어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종의 특징은 뒤에 쇼파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 텐덤석이 저 본 엄청 것 같아요. 되게 크고 네. 맞아요. 본 것 같아요. 거의 승용차 사이즈가 나오는 차선 하나 거의 다 먹는 그 봤어요. 골드윙이라는 기종이 있어요. 에어컨 막 나오고. 그게 저 골드윙에 대한 가장 큰
그 편견이 에어컨이 나온다라는 잘못된 정보인데. 아, 그래요? 히터가 나와요. 히터만 나와요? 에어컨 안 나와요? 에어컨은 나와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금방 공중으로 다 저기 하는데 히터는 이제 엔진 열이 어차피 나오니까 네. 그 송풍구를 운전석 무릎이 시리거든. 오토바이 타다 보면 무릎 쪽으로 이렇게 송풍구를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와전이 돼서 바람이 나오니까 얘는 여름에 에어컨도 나온다. 뭐 이렇게 와전이 되는데 에어컨은 나오지 않고요. 네, 히터는 나오죠. 근데 요즘은 이제 히터도 안 나와. 골드윙도 히터 송풍구 이제 안 나오고 대신 열선 시트를 그리고 이 손잡이도 열선 뭐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근데 어쨌든 그 뒤에 쇼파 같은 게 네. 이렇게 되게 크게 돼 있거든요. 텐덤석이 되게 좋아요. 되게 푹신하고. 거기 그 골드윙 2대를 타고 아저씨 2명이서 가는데 뒤에는 사모님들이 타신 거야. 4명이서 그 골드윙 2대를 나눠서 타는데 제가 춘천 갈 때였거든요. 닭갈비 먹으러. 그 아까 얘기했던 저 BM F800R 네. 그거 타고 저도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있었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근데 우리 맨날 안 궁금하대 저런다. 믿어주세요 좀. 아니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궁금하다고. 뒤에 뭘 태웠겠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네? 뭐든 있었겠지. 네, 네. 아무튼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들이 워낙에 베테랑이어서 그분들만 쫓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길을 워낙 잘 이렇게 타는 거야. 그 정도 타실 정도면. 네,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는 자동차랑 달라서 코너를 탈 때 이렇게 그 코너 라인을 잘 타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코너는 급한데 내가 너무 완만하게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위험해요. 근데 맨 앞 사람의 그 라인을 그려주는 대로 그 라인을 그대로 타고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철새떼 같다. 그렇지. 앞에 베테랑 라이더가 있으면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분들 2분을 타고 그냥 쭉 충청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차가 있고 뒤에 차가 있고 맨 뒤에 제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제 앞에 있던 그 2번째 차에 네. 뒤에 앉아 계시던 사모님이 이렇게 그 팔걸이에 딱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가시는 거야. 까딱까딱 하면서. 그 딱 보니까 음악을 듣고 계시는 거지. 헬멧 안에 이렇게 블루투스가 네. 있으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어머 세상에. 근데 텐덤을 너무 잘하시는 거야. 너무. 텐덤을 잘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네. 얘기를 꺼낸 거예요. 보니까 이 텐덤 하신 경력이 네. 뭐 원투데이가 아닌 거지. 이 라이딩을 하시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이 텐덤을 하신 경력이 원투데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텐덤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이제 텐덤을 안 해본, 그러니까 오토바이 뒤에 안 타본 분들은 보통 여자분인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여자고 남자고 간에 그 똑같아요. 텐덤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일단 무섭거든. 무섭죠. 무서워요. 그래서 일단 라이더의 허리를 이렇게 꼭 잡아요. 그러라고 태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라면 내가 좀 참겠어. 근데 뒤에서 남자가 내 허리를 잡는다? 나는 못 참지.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태워요, 뒤에. 근데 일단 그 라이더의 몸을 잡는 것 자체가 라이더의 운전을 방해하게 돼요. 아,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다들 아니에요. 보면 허리 잡고 가니까. 그건 이제 영화나 드라마니까 두 사람의 어떤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태웠기 때문에 훅 출발할 때 어머 하면서 딱 이렇게 끌어안으면 후후후 뭐 이러면서 둘이 약간 이렇게 하트 같은 것도 좀 평평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설정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 그 시트 밑에 손잡이가 있어요. 내 엉덩이 밑에. 그래서 엉덩이 밑에 있는 손잡이를 딱 잡고 가야지 자기도 안전하고 라이더도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라이더가 오토바이의 방향 전환을 할 때 그 코너를 이렇게 할 때 자동차처럼 핸들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코너링 할 때요? 네, 코너링을 할 때. 그래서 저 오토바이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거든요. 오토바이는 기울이면서 회전을 하게 돼요. 네네. 근데 오토바이가 기울면 뒤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그쵸, 자꾸 세우는 거야. 오른쪽으로 기울이는데 내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꾸 세우는 거지. 그러면 라이더가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딱 눕혔을 때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되는데 뒤에서 반대 방향으로 밸런스를 놓게 되면 라이더가 되게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텐더머도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라이더 자체가 내가 비숙련 라이더면 뒤에 절대 사람을 태우면 안 돼요. 이게 아무리 똑같은 오토바이여도 뒤에 사람이 탔을 때와 나 혼자 탈 때는 무게 배분도 달라지고 밸런스도 달라지고 해서 완전 다른 기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태우면 안 되고 자기가 숙련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내가 숙련된 베테랑 라이더여도 기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기종 자체가 좀 아직 좀 내 손에 익지 않았으면 내 몸에 익지 않았으면 뒤에 사람을 태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타신 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기울이던 그냥 라이더와 이 오토바이를 혼연일체돼서 그냥 자기 몸을 맡기시면 돼요. 자꾸 용 쓰지 말고 뒤에서 막 믿음의 몸을 맡기듯이. 네, 그러면 됩니다. 텐덤. 네. 근데 그게 기타를 사도 밴드를 하기가 어렵듯이 오토바이를 산다고 해서
모두가 텐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텐덤어를 동수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여자분들은 그 뒤에 타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런 분들 많아요. 왜 그래도 그런 거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이 관용어가 된 오빠 달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렇죠. 나의 뭐 배우자나 애인은 그걸 싫어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 라이더가 되면 그게 쉽게 말하면 이성을 꼬시는 데 도움이 되느냐. 네, 맞아. 그 질문 맞아. 남자들이 이제 이거 타면 내가 멋있어 보이겠지 뭐 이런. 도움 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전 나이 들고 타서 사실 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때? 좀 타볼래? 야 타 이거 있잖아. 그 야타가 아니라 나 좀 태워줘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저희 학생들 교수님 저 좀 태워주세요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있는데 저는 학생들 절대 안 태워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여학생들 뭐 남학생도 안 태우지만 여학생 특히 안 태우려고 그러는데 조심하셔야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내가 얘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 나면 내가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질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학교 내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 류택 교수 저 뒤에 여학생이나 태우고 다닐 때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고. 저 품위 없이 교수가 말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태우죠. 근데 어쨌든 오토바이를 타면 내가 멋있느냐. 그게 이제 남성 라이더들의 어떤 로망이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성들이 그냥 나를 너무 하트 뿅뿅해서 쳐다보겠지? 그래서 마치 외제차를 탔을 때에 내가 이 차가 연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처럼. 마치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내가 차 없어서 여자들이 나한테 안 넘어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차가 없어서 내가 이 모양이다. 그치, 그런 혹은 생각하는. 내 차가 국산차여서 이 모양이다.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제가 그냥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타니까 나는 오토바이 타는 내 모습이 멋있어라고 생각하고 타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타는 건데 실제로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타자가 나를 봤을 때 멋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관심도 없는 거죠. 그 타인의 시선에는. 근데 그냥 제 생각에 약간 멋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내 남자는 안 돼. 그가 정답이 많다. 아닌가. 어쨌든 남자가 타면 좀 거칠어 보이기도 하고 좀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한 수컷의 냄새가 나. 그러니까 그거 표현 얼마나 좋아. 위험한 수컷. 위험해진다 진짜.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488 같은 애 나타나. 그러니까 그런 착각이든 진짜든 어떤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지. 뭐 이렇게 위태위태해 보이는 어떤 그치. 경계선에선 엣지에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남자처럼 내가 보이고 싶어 하고 실제로 오토바이가 그런 로망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충족시켜주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자친구나 내 남편은 안 돼.가 여성들의 어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들으니까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그 자전거 그 엄청 큰 동호회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실제로 자전거로 출근하시는 분들 많고 자전거 이렇게 동호회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만나서 연애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자전거도 기종 되게 많으니까 예쁘게 둘이 커플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여자친구나 누군가 이제 남자친구가 됐든지 자전거를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서로 팔자고 한다는 경우가 많대요. 왜요? 거기서 만나니까. 또 다른 여자는 한눈팔까봐 그 안에서. 또 뭔가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이제 그만. 네.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를 타는 남자들끼리 한탄하는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엄마는 젊은 총각들은 엄마죠. 그게 혹은 유부남들은 부인이지.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안전에 대한 어떤 일종의 어쨌든 그런 어떤 그 편견, 이미지가 가장 크잖아요. 네네. 나가서 사고 당하고. 네네. 누구 과부만 될 일 있냐. 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서 대리냐. 우리 아직 시도 못 받았는데. 뭐 그런 거. 대가 끊어진다 이거지. 그지.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억울해하는 게 그건 거지. 그럼 마지막에 오토바이 탈 때 써놓으면 되지. 엄마 정자 올려놨어요. 저는 갑니다. 강남 차병원에 냉동시켜놨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갑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지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죽은 자식 정액만 그렇게 손에 들고 죽은 자식 정액만지기라고 이게. 근데 아무튼 글쎄요 그 남성 라이더들이 흔히 가장 억울해하는 게 아까 시연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이거는 음주운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 술을 먹는다라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대리운전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내가 술 먹고 오토바이를 잘 탈 수가 없어요. 균형 감각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훨씬 위험해지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나와서 술 먹는 그런 미친놈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나가서 술 먹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오면 순 남탕인데 여자 한 명 보기가 진짜 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그것도 남 뒤에 타고 온 사람 보는 거지. 그렇지. 남 뒤에 타고 온 사람 보는 건데 부러워하는 건데 내가 백날 튜닝해봤자 내가 졌구나 뭐 이러는 건데 뭐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냥 주말에 이거 한 5시간 타겠다고 그러는 거를 이렇게 저기 싫어가지고 평소에 잘했어야지 그러면. 뭐 그런 얘기들 하는 평소에 거죠. 잘했어봐. 그러면 그거 너도 그쯤 할 수 있지 그 말 나오지. 아니요. 근데 평소에 잘하는 거랑 다르고 오토바이를 싫어하는 여성분들은 원래 그냥 싫은 거야. 저것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게 싫은 거야. 이게 좀 비슷하면서 안 비슷한 게 저는 한참 게임을 좋아했으니까 그 게임 동호회를 예전에 같이 남자친구랑 같이 게임을 했었어요. 같은 게임을. 그 게임 동호회도 같이 나갔었는데 이 좀 연령대가 높은 게임이었어 갖고 나갔을 때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았었어요. 당시에. 네. 그러니까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아니면 또 게임 내에서도 동호회 같이 이제 길드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게임 동호회도 엄청 부러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나 여자친구는 게임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대부분 그래요. 너는 남자친구 아니면 너는 여자친구랑 같이 하니까 진짜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겠다면서. 오토바이도 그 양만장이라고 있거든요. 양만장이라고 그러면 뭘 것 같으세요? 양만장 뭐 여관 이름 아니에요? 모텔 혹은 뭐 중국집 이름 같기도 네네. 하고 양만장이라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양만장을 아시는 분이면 애지간히 오토바이 좀 뭐 이렇게 내가 당장 타지 않더라도 이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신 분이야. 양만장이 뭐냐면 양평 만남의 광장 휴게소의 줄말이에요. 양평 만남의 광장.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왜 그 양수리 지나가지고 미사리 지나고 양수리 지나면 팔당대교 이렇게 건너가지고 양수리 지나면 양평 막 지나가잖아요. 그 방향에 속초 방향이란 말이야. 네. 근데 거기는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오토바이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근데 가다 보면 양평 만남의 광장이라는 휴게소가 나와요. 근데 거기가 그냥 경기권, 서울 경기권 라이더들의 성지예요. 성지. 주말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비가 오지 않는 그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거기 아침에 오전에 가면 수백 대의 오토바이와 수백 명의 라이더들이 물론 남자 알탕 라이더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오토바이에 좀 관심이 있다. 근데 좀 이렇게 생긴 것도 좀 보고 싶고 왜 이렇게 아니면 복장도 좀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싶고 하면 그냥 차 타고 주말에 양만장 한번 가세요. 이렇게 쓱 이렇게 보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이렇게 만지지만 않으면 올라타거나 막 그러지만 않으면. 그런 데가 있어요. 양평 만남의 광장이라고. 양만장이라 그러는구나. 그 양만장이에요. 양만장. 근데 나는 그 배우자,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는 건 보통은 그 안전에 대한 걱정이 거의 99%고. 그치. 근데 사실 우리 걸어만 다녀도 차 조심하라고 그러시니까. 그 배우자는 약간 좀 걔가 비슷한 교집합이 좀 조금 다르다라는 저도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좀 다르죠. 배우자는 예를 들면 안전한 걸로 치면 예를 들어 민물 낚시를 가도 싫어해. 그럼요. 그리고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낚시 취미도 지랄이라는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들어서. 교회 나가서 혼자 하는 취미에 대한 그 어떤 소외감이 되게 커서 그래서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바이크나 낚시 같은 거 하시는 분이 이게 아웃도어 취미 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는 취미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더니 게임하는 등장만 봐도 속이 뒤집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떡하라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뭔가 그 소외되고 있다라는 기분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게 남편만 할 거예요? 와이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둘이 같이 하면 참 좋지. 그게 가장 좋지. 참 좋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저 사람이 안 좋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그녀도 와이프나 배우자도 그런 취미가 있거나 취미를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거에 이제 제일 재밌는 말이 보통 연애 때 들어보는 말이지만 난 너가 취미야. 라고 하면서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난 그러니까 딴짓 하려고 농담을 했더니 그 농담에 농담을 받으면서 난 너가 취미야.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라는 얘기지. 왜냐면 이게 개인의 기호로 들어가는데 그 누군가를 왠지 모르겠어 소외감을 느낀다. 근데 사실 그게 또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요즘은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젊어서부터 자기 기호나 취미나 또 1인 가구도 많고 하니까 교육 수준도 높고 하니까 그 이제 좀 덜한 것 같은데 우리 때만 해도 그게 좀 저희 윗세대만 해도 그게 좀 드물었어요. 특히 왜 경제권은 대부분 남성에게 있고 남성이 돈을 이렇게 자기 유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성이 어쨌든 그 뭔가 취미나 기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좀 꽤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나가가지고 그래놓고 저는 이제 나가가지고 혼자 뭐 낚시 같은 거 옛날 어른들 우리 어머니 때 아버지 때 생각을 한다고 치면 진짜 속 터지죠. 애새끼들 옆에서 울고 있는데
저 혼자 낚시 갔다 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취미를 공유한다라는 거에 대한 그 끊임없는 그 트러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같이 꾸려 나가야 되는데 너는 밖으로 놔둘 생각만 해라는 느낌이 또 드는 거죠. 근데 이게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연인끼리 대학생 커플이잖아요. 집에 갔다가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데 어제도 만나면 왜냐면 CC면 특히나 주중에도 만났는데 어제도 만나고 그제도 만나고 모레도 만난 건데 이상하게 그 사이에 내가 무언가를 하루 한다라는 거가 어떤 소외감을 서로에게 준다라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예를 들어 대학생 커플인데 여자친구가 무슨 댄스 동호회 나간다, 사진 동호회, DSLR 동호회 나간다 이러면은 남자도 그런 소외감 느껴요. 안 돼, 거기 남자 많아. 그렇지. 안 돼, 거기 남자 많아. 그러니까 오토바이 동호회는 우리 사모님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지. 최소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술 먹고 뻘짓하거나 어디서 눈 맞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헤테로 커플인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안전하고 긍정적인 취미다. 근데 돈이 많이 들고요. 일단 어떤 취미든 돈이 들죠. 그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하는 재미가 반, 그러니까 물건 지르는 재미가 반인데 어떤 취미든지 돈이 들 수밖에 없는데 성인의 취미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여러 가지 취미 중에 제법 돈이 드는 편인 취미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덩치가 큰 기계니까.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계속해서 유지 관리비가 드는 거여서 돈이 드는 게 좀 큰 단점 중에 하나고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불안하게 하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진짜 이거를 취미를 공유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취미가 맞아서 아까 말씀하신 노부부가 돼서 그렇게 같이 낚시도 다니고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 굉장히 근데 취미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이게 다시 배우자 커플 친구끼리도 그래요. 그죠. 친구끼리 있다가 얘가 다른 취미가 생겼어. 이게 마치 왜 친구끼리인데 얘가 대학교 가가지고 다른 친구 사귀어오면 왠지 배알 뒤틀리는 그런 그렇지. 내 친구 뺏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처럼 친구끼리도 얘가 다 어떤 나랑 공유하지 않는 취미가 있으면 이상하게 어딘가가. 그리고 취미라는 게 같은 걸 공유하지 않더라도요. 서로 각자의 취미가 있으면 그 취미를 하는 시간 동안은 서로 이제 배려를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보통은 한쪽이 와이프가 특히 그 취미를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기에 시간과 이걸 쓰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취미 전반으로 넓히면 너무 이제 얘기가 커지니까 이제 오토바이 얘기로 줄이면. 네. 만약에 자기 남자친구나 자기 남편이 라이더야.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그러면 그것과 싸울 게 아니라 내가 뒤에 타면 된다는 거죠. 뒤에 타서 같이 다니면 돼요. 일도 싫어. 이런 그건 또 좀 그러면 못 만난다는 그러면 못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잠시 내가 접어줄 수는 있어.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싫어하니 내가 잠깐 오토바이 타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럴 수 있냐고. 다시 타고 싶거든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꺼내는 순간 싸움이 돼요. 그럴 바에야 못 만나는 거고 나는 오토바이 타는 내가 직접 탈 생각은 전혀 없지만 최소한 얘랑 같이 가겠어. 그렇게 해서 뒤에 타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남자가 막 어디 가면 막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막 너무 좋다고 그게 자체가 너무 좋아서 더 잘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래도 싫은 사람에게는 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네요. 네. 나야 오토바이야. 그치 나야 오토바이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랑 자주 만나서 이렇게 자기야 나야 오토바이야. 그러니까 선택해. 나는 시온님과 오토바이면 오토바이지. 그치. 알고 있지. 당연하죠. 질문이 잘못됐네. 근데 그분이 저랑 이제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세요. 네. 형님인데. 40좀 되셨네요 이제. 그렇죠. 이제 간 40 아니 이제 30 됐지 30. 그런가? 이제 30 됐네. 이제 좀 정해봐 하나로. 그래야지 나도 뭐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저긴 하지. 갓 30 됐다. 갓 30 되신 분이에요. 저보다 한 10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교수님 아니고 학생이었어? 좀 얘기 좀 하게 좀 가만히 있어봐요 좀. 근데 그분이 나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젊을 때 좀 전까지는 다 농담이고 20대 때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그래갖고 막 7군데가 막 복합골절 분쇄골절 이래가지고 자기가 진짜 죽다 살아났대요. 근데 자기 엄마가 그때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지. 아들을 이제 저 세상 보내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이제 회복하고 나서는 오토바이를 딱 끊었다가 안 탔다가 50대가 돼가지고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싶은 거야.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미.
오토바이를 사겠다. 그랬더니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럼 이혼을 하자라고 하셨대요. 난 절대 그 꼴은 못 보니까 이혼을 하자. 근데 이분이 그게 너무 싫었던 거지. 그래서 이혼하셨구나.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내가 오토바이 하나 좀 사서 타고 싶다는데 그게 어떠한 그 재고의 어떠한 여지도 없이 그냥 이혼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냐. 부부란 게 이런 거냐. 그럼 좋다. 그럼 나는 오토바이 탈 거니까 이혼하자고. 어머. 이혼을 하자. 그래서 이혼할 테니까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래서 왜 500만 원이냐. 그랬더니 타고 싶은 오토바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내가 알아서 사겠다는 거고 그래도 내가 원룸이라도 얻으려면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550 뭐 이런 집이라도 얻으려면 보증금 있어야 되니까 500만 원 달랬대요. 500만 원이 없다고 그랬대요. 그 사모님이. 내가 너한테 여태까지 벌어다 준 돈이 얼마인데 500만 원도 없냐고. 애 키우면 쓴 거지 뭐 나 혼자 썼겠어?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왜 또 그걸 그렇게 이입해. 싸우면 무슨 얘기를 못 해. 그럼요.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싸움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의외로 여성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세게 나오면 남자들이 대부분은 물러나 주니까 그렇게 지르시는데 아니 부부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지르는 건 여자분들 훨씬 더 말로 지르는 거 많이 지르시거든. 마지막 수잖아요. 그런 건 사실 부부가 이혼을 얘기하는 거지 마지막 수니까 네. 여기까지는 너가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지. 근데 거기서 의외로 남편이 거지. 물러나 주지 않은 거지. 그 패를 받아버린 거지.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모님이 져준 거예요. 저 문제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구나. 더 이상 건들면 안 되겠다 해서 조건으로 내건 게 오토바이를 타되 일주일에 딱 하루만 탄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토요일 일요일 2번 타진 않는다. 그러면 주말을 다 가족이 아닌 그렇죠. 혼자 다니는 거니까. 한 번만 타는 거 주중에 한 번을 탔으면 그 주말은 쉰다. 근데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만 타는데 그때마다 나한테 20만 원씩 주고 가기. 뭐라고? 뭐라고? 20만 원을 줘야 내가 그걸로 애들이랑 외식도 하고 아빠가 없는 그 주말에 뭐 그렇게 해서 할 거니까 20만 원씩 뭐 10만 원이랬나? 뭐 아무튼 돈을 주는 걸로. 뭐 어떤 의미로도 평화를 찾는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셨는데 다시 토요일 날 타니까 또 일요일 날 또 탄다니까 또 나오고 싶으신 거고 그치. 주말에 이렇게 주중에 뭐 이렇게 반빨이 밤에 타는 걸 반빨이라고 해요. 낮빨이 반빨이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빨이 공지가 급공지 이렇게 왜 번개 이렇게 뜨면 어디 커피숍 이렇게 가고 싶잖아. 당연하지. 막 그 친한 그 자기 친구들이랑 막 가서 수다 떨고 막 다 가고 싶은데 있다는데 나만 못 가고. 그러니까 나가고 싶을 때 그때마다 10만 원씩 이렇게 계속 드리면서 계속 나오는 분이 계세요. 능력 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나야 오토바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상당한 수의 라이더들은 물러나지 않는 거죠. 정말로. 정말 물러나지 않아요. 그게 이해는 잘 안 되시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근데 둘 중에 하나지. 왜 이래 하면서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 져주거나 아니면 물러나지 않거나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자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하지 마. 지금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못 들었어. 그래서 그 몰바라는 게 있어요. 몰바. 몰바가 뭐냐면 몰래 타는 거지 바이크를. 몰래 바이크라고 해서 몰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데 우리 만화님 성향을 보니까 씨알도 안 맥힐 것 같아. 그래서 몰래 처음부터 몰래 하는 거지 몰래. 그러면 결국 걸리는 거 아닙니까? 어딘가 숨겨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 많이 사시니까 아파트 주차장에다 이렇게 세워놓죠. 그럼 우리 만화님은 우리 집엔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그 지나갈 때마다 그 오토바이를 봐도 이게 누구 건지 모르니까 지나가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타다가 아이고 1305호 그 집 남편 오토바이 타던데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헬멧을 끝까지 잘 써야 된다고. 내리는 순간까지. 집에 갈 때까지 근데. 이 쉴드 이렇게 벗기면 안 돼요. 그렇구나. 끝까지 이렇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누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헬멧이 없어야지. 몰바니까 집에 헬멧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몰바 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 트렁크에다가 헬멧, 뭐 부츠, 장갑 이런 거 이렇게 자켓 이런 거 두고 넣어놓고 뭐 예를 들면 주말에 어디를 갔다 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차로 나가는 것처럼 하고 차에서 이제 옷 다 갈아입고 헬멧 쓰고 오토바이 몰고 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몰바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어요. 틈새 시장 어머 세상에. 그 몰바 유부남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 많아? 몰바의 그 각종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 어머 이게 세상에. 시장이 생긴다. 시장이 생길 정도로 하는 게 거기 가면 이제 멤버십으로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 개인 캐비닛이 있어요. 거기 자기 자켓도 걸려 있고 바지도 걸려 있고 슈트도 걸려 있고 헬멧도 다 거기 있고. 그러니까 차나 집에 이렇게 괜히 두어서 걸릴 염려가 없는 거지. 그럼 차 몰고 딱 가서 차 그 업체 주차장에 딱 대고 거기서 갈아입어 내 개인 캐비닛에서 꺼내서 그리고 거기에 보관돼 있던 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이제 저녁에 들어와.
들어오면 뭐 예를 들면 타다 보니 뒷바퀴 약간 바람 좀 빠진 것 같은데 좀 채워 넣어주세요. 그런 경정비도 이렇게 해결해주고 엔진오일도 갈아주고 때 되면 그러면서 샤워실이 있어. 필요하죠. 꼭 필요하지. 막 땀 많이 흘리고 흙 먹고 땀 많이 흘리고 막 그랬으니까 샤워를 딱 해.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딱 집에 가는 거지. 뭐 그러면 진짜로 의심 살 것 같은데. 샤워하고 들어왔다고? 자기 이거 샴푸 우리 집 거 아닌데 이거 이 냄새 이거 너 어디서 씻고 왔어? 그거는 다 맞춰놨겠지. 그럼요. 집마다 다른데. 그래도 헬멧 자국 이렇게 막 떡져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의심스러운 거야. 자기 집 그거를 조그맣게 좀 담궈가지고 이렇게. 샤워실 있으면 거기 샤워실 여러 개가 아닐 거니까 거기 비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샴푸나. 자기 개인용품을 가져가면 되죠. 예를 들면 샴푸든 뭐 스킨이든 뭐든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럼 거기다 용의주도하게. 그거 쓰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바는 반드시 걸려요. 왜냐하면 그래요? 거의 100%예요? 100% 걸려요. 뭐 약간 오래 버티는 사람은 있지. 의외로 잘 안 걸리고 그러니까 오래 버티는 사람이 빨리 있는데 걸리거나 늦게 걸리거나 시기의 차이지 무조건 걸려요. 왜냐하면 각종 고지서들이 집으로 날라오거든. 거기서 고지서는 안 받아줘요. 서비스 해주는 데서. 그 주민등록을 논대로 오잖아. 신고를 하니까. 네, 차량 등록 신고를 하면 그렇네. 글로 뭐 이렇게 과태료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이렇게 찍히면 날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보험 갱신할 때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내죠. 자동차 검사할 때 되면 뭐 검사 받으라고 날라오죠. 세금 낼 때 되면 세금 내라고 날라와요. 근데 세금 고지서 봤는데 이륜차, BMW, F800R 뭐 얼마 이렇게 써 있으면 당신 이거 뭐야? 당신 이름으로 돼 있는데 오토바이 샀어? 뭐 이러면서 걸린단 말이죠. 그거를 또 어떻게든 막 거기다가 또 막 뭐죠? 세금 같은 거는 막 국세청 온라인 그걸 들어가서 수령지를 막 회사로 해놓고 막 어떻게든 막 애를 엄청 쓰긴 써요. 근데 어떻게든 다 걸리는데 마지막 관문은 연말정산이지.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뭐뭐뭐 낸 거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자동차 보험 뭐 근데 이륜차 보험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무조건 걸리게 돼 있는데 걸리면 둘 중 하나예요. 이거를 혹시 청취하게 되시는 몰바 하시는 몰바족이 계시다면 걸렸을 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세요.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속였으니까. 그럼 신뢰의 문제인데.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속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뭐 이게 내가 이걸 타는 순간 내가 뭐 자유와 그러니까 용납을 뭐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가 아니게 이거는. 되고 그냥 이건 명분 싸움이 돼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명분이 없는 쪽이 지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니까 그냥 사과하시고 팔겠다. 네가 그렇게 싫어한다면 내가 팔겠다. 다시는 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혼을 불사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싸우셔야 돼요. 이 오토바이를 타는 취미를 지킨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야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타는 것도 안 되는 거냐. 난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제는. 자기 주말에 걸린 김에 나는 내가 커밍아웃 하겠다. 자기 주말에 출근한댔잖아. 나 혼자 애 보게 해놓고 자기는 출근하고 너 그래 취미 지고 살았어? 나한테는 집안일만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제 좋지? 내가 미안하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미안한데 더 이상은 내가 그렇게 못 살겠고 나 오토바이 나도 타야겠어. 못 살겠어.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쟁을 해서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목매이고 계셔 어떻게?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 오토바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대부분은 이제 몰바에서 걸려서 강제로 그래서 싸게 나오겠다. 좋은 물건은 굉장히 싸고 금매로 나온 것들이 다 몰바하다 걸린 거예요. 있을 것 같아. 게임기처럼. 네, 몰바하다 걸린 거 사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싸고 급하고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몰바를 해도 걸려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몰바에서 걸려서 좋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오토바이는 내놓을게. 중고로 내놓을게. 다신 타지 않을게라고 다 바짝 엎드려서 사과를 하고 다 하고 용서를 빈 다음에 금치산자가 되는 거죠. 그게 금치산자 뭐예요? 혹은 한정치산자가 되는 거야. 이거 뭔지 알아. 저번에 한번 말씀 그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되면 돼요. 아련 터지는 눈빛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도 예를 들면 저 옆 차선에 오토바이 좀 부릉부릉하면서 좀 좋은 거 저기 무슨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취미용으로 그런 타는 것도 거 같은 가져야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게 작전이 티가 나. 그래? 뭔가 이렇게 웅장한 배기음에 하는 것들이 와서 딱 쓰면 계속 보는 거지. 멍한 눈으로. 멍하니. 그래서 나는 분명히 신호가 바뀐 걸 알고 있지만 출발조차 못하는 거야. 그걸 보느라고. 그래서 걔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까지를 계속 봐야 돼. 자기가 뭘 빨리 출발해. 뒤에서 빵빵 하면서 출발하고 이렇게 아파트에 있다가도 저 밤에 저 멀리의 도로에서 소리 나면 베란다에 나가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것을 막 응시하면서 막 이렇게 있고 괜히 빨리 들어와. 때때로 그냥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도 그냥 한숨 팍 쉬면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안 물어볼 거야? 나 들어가서 잘게. 뭐 그래. 이런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해주시면 네. 그렇게 불쌍해서. 말 그대로 이제 금지산자가 되는 거죠. 6개월 정도 해주시면 그래 살아 와이프의 동정심을 유발해라. 살아 뭐 이러면서 풀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요 팁은 그리고 그 사이에는 내가 갖고 있던 오토바이가 있잖아. 얘는 무조건 시세보다 비싸게 올려놓는 거지. 아무도 안 사게 안 팔리게. 근데 부인들은 시세를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왜 안 팔? 이게 워낙에 비인기 기종이라 잘 안 팔리네. 내가 어쨌든 내놨으니까 연락이 뜨문뜨문 오긴 와. 비켜봐 내가 팔게 당근마켓에. 그러면서 간혹씩 탈 수 있어. 이분이 연락이 왔는데 어디까지 좀 나와서 만나자네 좀 보신다고? 거기까지는 타고 가야지 어쩔 수 있나 하면서 간혹씩 나 말만 듣는 애들 왜 이렇게 속 터지지? 3주에 한 번 타는 거지. 나 왜 이렇게 열불나지? 그리고 뭐 한 3주에 한 번 새 차를 해놔야 언제 이게 또 매물 보겠다고 올지 몰라서 깔끔하게 해놔야 돼. 새 차하고 올게 하면서 새 차하러 가면서도 잠깐 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잠깐씩 타면서 이렇게 또 금치산자 연기해주고 그러면 6개월 정도 버티시면 몰바의 봉인이 해제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요거는 우리 마나님이 과연 어떤 성향의 분이신가 그쵸.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프의 성향도 중요하죠.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그치.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몰발을 하지 마세요. 몰발을 하면 언젠가는 걸리기 때문에 분명히 싸움의 소지가 되고 가정의 화목이 깨져요. 몰발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난 타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타세요. 그리고 그 얘기도 전에 한번 해주셨잖아요. 몰발 얘기하시면서 그 안전구에 돈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몰래 타기 때문에 얘를 돈을 들여서 잘 못 고치게 되고 뭐가 이렇게 얘를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냥 참고 타게 돼요. 혹은 내가 좀 좋은 헬멧, 좋은 장갑 이런 걸 사고 싶어도 내가 몰래 이렇게 꽁쳐놓은 돈으로 사야 돼서 좋은 걸 못 사요. 아예 못 사게 되거나 그냥 운동화 신고 부츠 대신 운동화 신고 나가고 그러면 그게 결국 나의 안위에 문제가 생기니까 몰바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몰바 어쨌든 왜냐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유 교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다. 왜냐하면 이쪽이 남초 그거라서 혹시나 어떤 느낌적으로 이게 너무 남성 편향적인 어떤 그런 약간 불편하게 들으실 분이 계실까봐 제가 저 지금 불편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지금 되게 불편해요. 이게 이쪽 장르가 좀 남초라서 그렇지 이런 취미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타인과 공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다가 맞아요. 그 취미를 공유하기 힘든 상태에서 취미를 유지해가는 게 특히 같은 동거인이 있는 사람,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일 자체가 되게 힘들고 그게 뭐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혹은 뭐 집에서 내가 무엇을 일을 하거나 뭔가 하는데 공헌도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그래요. 왜냐하면 나 빼놓고 뭔가 제가 되게 나를 제외한 상태에서 즐겁다라는 게 사람이 마음이 좀 이렇게 허해지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심상하는 일이야. 그게 이상하게 그래 사람이 섭섭한 일인 거지.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부터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이쪽은 이제 남자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성들이 많은 취미가 됐던 뭐 하다못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는 이게 애엄원이신데. 유부녀신데 그 아이돌 취미가 있으세요. 아이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좀 심상하는 거예요. 또 특히나 또 이게 또 남자 연예인을 좋아하니까 좀 더 이런 무생물 이런 게 아니라 기계 이런 게 아니라 기계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살아있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또 스펙만 봐도 나보다 잘났잖아. 척 봐도 그치, 나보다 훨씬 젊고 잘생긴 돈 많고 이런 애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단순히 그런 어떤 열등 감정인 것도 있는데다가 약간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배알이 뒤틀리면서 좀 힘드신 거예요. 옛날에 저 본 글 중에서 자기 어머니가 이승기 씨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되게 열성을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이승기 씨를 또 그 연배 어르신 어머니들이 좋아하셨죠 많이.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랑 거의 동년배였는데 그치. 자기 이제 아들이님이 글을 쓴 건데 엄마가 그래 좋아하셨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침인가 근데 자기 생일이었는데 식탁에 그 박스가 하나 있더라는 거야. 네. 열어보니까 지갑이 남자 지갑인데 엄청 좋은 남자 지갑이더라는 거. 엄마 내 생일 알고. 조공으로 사셨구나. 그러면 열어봤는데 엄마 야 네가 그거 열면 어떡하냐고 이거 승기 건데. 아들 나오는 생일인데. 그걸 또 본인 생일날? 그랬다고. 너무 하셨다구나 어머님이. 근데 그게 이상하게 진짜 사람의 마음을 심상하게. 근데, 심상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는 제 생각엔 그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니까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럼요. 이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디폴트로 잡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공유하기는 쉽지 않은데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즐기는 모습을
그녀가 봤을 때 심상할 수가 있다. 소외되는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서로가 납득해가면서 좀 조율을 해가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집안일을 나눠서 한다. 똑같이 한다고 해도 사실 그게 뭐 n분의 1이 정확히 됩니까? 그렇죠. 1대1은 없죠. 돈을 벌어온다. 뭐 같이 나가서 둘 다 뭐 맞벌이다. 이게 뭐 됩니까? 세금 하나 1원까지 뭐 둘이 똑같이 하고 뭐 이게 누가 그런 게 어딨어. 가능하지 않죠. 한 집에 사는 어떻게 그렇게 설거지 하는 대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그 일이 이 일 하니까 넌 이 일해가 아니잖아. 어떤 게 좀 더 싫거나 더 어렵거나 힘들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취미라는 부분이 되면 이 얘기가 어느 영역이든 딸려 나와요. 맞아요. 네. 저도 기타 좋아하니까 기타 관련해서도 뭐 이제 아저씨들이 주로 여기도 이제 좀 지금은 그래도 어린 친구들은 여성분들 되게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아저씨들이 많으니까 여성분들은 잘 없으세요. 중장년 중에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저씨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내놓게 되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나마 기타는 뭐 어디 가서 이게 밴드 한다고 설치고 이러시는 분은 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기타가 있으니까 막 밴드를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뻗친다기보단 내가 그 기타를 치는 게 좋은 거야. 그냥. 갖고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보면서 막. 닦고 가끔씩. 그래서 이렇게 저희 동호회 그쪽에서 제일 유명한 아저씨들 취미가 뭐냐면 갤러리에 소파샷이라는 게 있어. 소파에 앉아서 기타 치는 거예요? 아니야. 자기 기타를 소파 위에 늘어놓고 한 방에 이렇게 가족 사진처럼 찍는 거야. 몇 대씩 있으니까. 가족 사진처럼. 근데 그게 난 이해돼. 가족 있을 때는 할 수 없잖아. 아내가 있을 때 그런 거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한 개씩 따로 찍는 거 영정사진이야? 아니, 나는 정말 이해되는 게 제가 오토바이를 각각 다른 곳에서 두 대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의 투샷이 없는 거야. 나 너무 아쉽거든. 한 대 몰고 가야겠네. 둘 다 나의 정말 분신 같은 애만데 각각의 사진이 있어도 얘 투샷이 한 프레임에 있는 사진이 없어요. 한 대 몰고 한번 내려가든지 뭐 하든지 해야겠네요. 난 정말 이해할 수 있어. 저도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다가 얼마 전에 하여간 뭘 팔라고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소파샷이라는 걸 찍는 그런 일종의 장르화가 된 거지. 그래서 제목 자체가 갤러리의 소파샷이요. 저도 오랜만에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가진 종류가 있으니까 그 사람 취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 막 댓글 달아주고 막 되게 재밌겠다고. 그럼 보면 이 사람은 아저씨가 이 아저씨는 메탈 아저씨네. 이 아저씨 뭐 옛날 좀 블루스 이런 걸 좋아하시네. 취향이 나오는 거예요. 악기마다 취향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기타 치시는 분들이 우리 귀염둥이들 이러면서 내 샷을 한 번씩 찍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모아놓고 그래서 약간 저도 이제 저번에 팔면서 판 김에 그냥 한번 찍어봤거든요. 나 그런 취미가 없었는데 찍고 나서 찍는 순간 알았어. 좋은 거야. 이게 좋네. 계속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네. 이게 예쁘네. 막 이러면서 한 번도 기타를 사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할 때 빼놓고. 근데 그렇게 한번 제대로 찍어보니까 마음이 좋아지면서. 네네. 근데 이 진짜로 취미를 공유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는 둘째치고 이해. 근데 이게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트러블도 많고. 맞아요. 그 같이 진짜 그 오토바이 같이 타는 어떤 커플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뭐 오토바이뿐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임도 그렇고 낚시도 그렇고 뭐가 됐든지 맞아. 뭐 십자수가 됐어도 그렇고 같이 하면 진짜 좋은 거죠. 네. 진짜 복받은 두 분이에요. 밴드 같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제일 부러웠던 게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밴드를 같이 하는 커플이 좀 있어요. 이렇게 뭐 건반도 치시고 기타 치시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 찬양 팀을 같이 하는 볼 때 좀 부러운 거야. 근데 일단 저거를 우리 때 게다가 또 교회 실력자가 많아. 그치. 우리 때도 교회 엄한 데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실력자 못 만났는데 교회 가면 막 다 막 버클리 나오고 그래 막. 근데 신앙심이란 이유만으로 나랑 얘가 밴드 사실 사적으로 만나면 그렇지. 그레이드가 전혀 안 맞는데. 그레이드가 안 맞으니까 너님 아마추어가 어디 나랑 겸상하려고 이런 건데 교회에서 만났잖아. 가능하지. 그러면은 겸상이 되잖아. 같은 찬양팀이고 막 이러니까. 겸상이 돼.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볼까. 정말 고민했었잖아요.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거냐. 이게 성당도 안 가는데 이제 진짜 저걸 교회를 가서 진짜 이렇게 그런 어떤 밴드 이런 걸 만나야 되는 거냐 참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이제 불가능한 일이고 저의 게으름상 뭐 그 신앙 문제는 둘째치고 아침에 교회를 못 가. 일요일 아침에. 야간 기도 가요. 저녁에. 이게 야간 기도 가면 안 되지. 주요 야간 예배. 아니 토요일 날 밤에 밤새고 이제 그 일부 예배를 드리면 되죠. 자잖아. 얼마 태도 불성실해. 갔다 와서 하면 되지. 어쨌든 그런 청년부 이런 거 맡으면서 막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정도로 뭔가 이제 그런 축복받으신 몇몇 혜택 받으신 분. 네. 가끔 올라와요. 저도 거기 가면은 결혼하는데 밴드를 하는 어디 동호회에서 만난 거야. 아내분이랑. 그 둘이 같이 뭐 기타 이런 걸 같이 메고 결혼 사진을 찍은 거야. 그런 커플도 있어요. 야외 결혼하면서 신부랑 신랑이 각각 한 대씩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는 거지. 아, 좋다. 멋있다. 멋지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좋다. 세상에 그런 복 받으신 분들이 가끔 그렇죠. 있어요. 정말. 같이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만나가지고 사귀게 돼가지고. 그렇게 여자가 희귀하다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온이 만약에 자전거 배우고 와서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네. 그럼 제가 시온님을 아까 말씀드린 그 양만장의 여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정말로. 저기서 할 말이 있어요. 뭐야? 여신은 왜 자기가 만들어줘요? 제가 강림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무슨 헛소리야. 알았어. 대꾸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래. 양만장 여신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저렇게 불만이네. 아니 본인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임이라서 제가 강림하는 거죠. 아까 했잖아. 모쏠이라. 이게 뭘 잘 몰라.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로직을 잘 몰라.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라. 자전거부터 가르쳐줘야지. 왜 내가 왜 시온님 자전거를 가르쳐줘요? 오토바이 가르쳐주려면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대꾸하지 마. 그래서 그냥 어쨌든 시원님도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솔직히 남초계에서 취미를 하는 남초 취미 집단에서 여성분이 참가한다라는 건 저는 게임으로 많이 해봤어요 이미. 게임 동호회 많이 나가봤기 때문에. 게임 그렇죠. 저도 옛날에 와우 줄진 서버에 우리 공대장님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그분 목소리가 우리 시온님만큼이나 목소리가 좋으신데 시온님은 약간 이렇게 낭낭하시다면 그분은 되게 사랑스러운 목소리였거든요. 정말 그분도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그때 25인 공대였는데 와우 할 때 우리 공대가 정말 단결력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공대장이 여자니까 지휘를 하는데 살살 녹아요. 왜냐면 이런 거야. 막 뭐 날라오잖아. 왜냐면 엎친 쌀 살살 녹는다. 뭔지 아시죠 그거? 아니 왜냐면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전투 대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쪽 왼쪽 앞으로 아니 거기 힐 막 이러면서 그게 유치원 애들을 다루듯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줄도 잘 서고 채팅 원래 대기할 때 채팅하고 그러거든요. 막 지들끼리 말도 많은데 맞아. 보이스로 싹 들려오면 이미 싹 멈춰. 싹 그리고 장난도 치고 그리고 싹 오고 왼쪽 오른쪽 할 때 그 불피하러 왼쪽 이럴 때 진짜 일렬로 원래 그게 공대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알잖아. 우리 PT 체조 할 때도 꼭 마지막 구하는 애 있는 거죠. 한두 명은 꼭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맞아. 사람 25명이 모였는데 근데 그런 거 없어. 요즘은 옛날에 저가 처음에 게임할 때만 해도 그냥 채팅으로 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보이스로 다 하잖아요. 네. 아예 그게 따로 있잖아요. 제공하니까. 그죠.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해도 그것만 켜놓기도 하는 거예요. 듣고 그냥 내가 이제 그 길드면은 오늘 그냥 게임은 지금 못 들어가지만 뭐 하나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 정말 좋지 뭐. 정말 그분과 게임할 때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막 마음이 힐링되고. 나중에 칭찬도 할 때도 우리 공대 정말 잘했어요 할 때 내가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지장과 덕장이 한 몸에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렇죠. 맞아. 제가 공대를 여러 군데 와우에 한때 미쳤을 때 지장이 있는 데가 있고 덕장이 있는데 덕장은 공대가 보통 공대가 뭐 공격대죠. 공격대. 특공대 할 때 그 공대인 그렇죠. 거죠. 네네. 이 몇 명이 팥을 모아서 어떤 것을 깨러 가는 건데 덕장이 있는 곳은 실력이 좀 떨어져. 근데 분위기는 좋아. 그러니까 약간 오늘도 못 깼네요. 뭐 그냥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끝나는데 지장이 있는 데는 실력이 좋은 대신에 이게 뭔가 공대원으로서 심상한 일이 많아요. 이렇게 왜 그거밖에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누구예요? 누구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많아. 왜 안 되는 거야? 힐 안 주고 뭐 해? 이러면서. 그런 거가 많아가지고 이게 그때 알았지. 이순신 장군 어렸을 때 난중일 기금에서 느꼈던 어떤 심상을 그때 정확히 이순신 장군이 덕장은 아니었구나. 그치. 너그럽고 이렇게 부하를 치열업시키는 사람은 아니고 용장이자 지장이자 이제 그랬던 분이지. 그런 거 덕장은 아니었구나. 그분은 목을 베서. 그분이 목 뺐다는 거가 번뜩 생각나면서 이게 얄짤었구나. 용장이자 맹장이자 그런 지장이자 그랬지. 근데 그분과 제가 그 여성 공대장분과 할 때는 정말 그분이 그 두 가지를 다 지덕체를 겸비하신 분이셨어요. 채는 모르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그지. 왜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새벽까지 하는 그 체력. 밤새만의 체력. 우리에게 지덕체지. 오케이. 그래서 그분 정말 다시 뵙고 싶었는데. 엎친 쌀이네 진짜. 영상 같은 거 아니에요? 살살 녹여주는.
근데 그분이 제가 듣기로 남자친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때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행복하다. 왜냐면 심지어는 그 여자분이 잘하잖아. 왜 그 또 공대장 할 정도면 남자친구보다 더 잘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훨씬 많은 거네.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남녀가 바뀐 경우도 드물게 봤어요. 보통은 게임을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여자친구가 이해 못해줘 하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하는데 남자친구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본인 게임 안 해갖고 그래서 특히 더 싫어하는 거야. 남소잖아. 그런 분들 있어요. 여성 라이더인데 남자친구는 오토바이 싫어하고 안 타고 무섭다고. 근데 거기 가면 남자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싫어하는 거야. 게임 못하게 하는 거야. 제가 정말. 아는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오토바이 되게 잘 타. 탄지도 오래됐고. 근데 자기 남자친구는 무섭다고 오토바이 안 타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가르쳐줄 같이 다니고 싶으니까. 근데 자기는 싫다고.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이렇게 남자친구를 뒤에 태울 때가 있는데 술 먹고 택시 안 잡힐 때 자기한테 전화를 한대.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오토바이 타고 출동하는 거지. 강남역 어디로. 그럼 이제 헬멧 하나 이렇게 더 챙겨가지고 가서 그러면 이제 남자애가 이렇게 양복 입고 헬멧 쓰고 술 취해갖고 술 취하고 서류 가방 옆으로 이렇게 메고서 뒤에서 허리 이렇게 잡고 가는 거야. 집에 데려다 준다고. 뭐 그런 사람도 저는 알아요.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토바이를 좋아하시는데 이 오토바이가 가슴에 불을 당기게 된 어떤 계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맞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제 구구절절한데 이거. 어쨌든 그러니까 최초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근데 어제 말씀하실 때 처음에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받았던 그게 최초인 거죠. 네네네. 그게 뭐냐면 그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네요.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자꾸 꼬이니까 그냥 80년대 초반이라고 합시다. 네. 81년도예요. 81년도에 KBS JTBC에서 그 당시엔 KBS JTB라고 불렀어요. KBS 2채널. 1채널, 2채널. 네. KBS JTB에서 기동순찰대라는 미드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대표님 벌써 하잖아. 몰라요. 최근 몇 년 전에 리메이크 됐어요. 영화로. 헐리우드 영화로 이렇게 극장판으로 리메이크 됐는데 아주 유명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연식쯤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동순찰대라고 그게 이제 영어 제목으로 칩스인데 CHIPS 칩스. 근데 그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의 약자예요. 그 앞 회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근데 캘리포니아 그 고속도로 그 기동순찰대 얘기예요. 오토바이 순찰대. 왜냐하면 외국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를 오토바이가 못 들어가지만 외국은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오토바이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기동순찰대가 거기서 무대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뭐 추격전도 하고 뭐 경찰이니까 범인도 쫓고 사건도 해결하고 뭐 그러는 얘긴데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히트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히트했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학교도 가기 전인데 미취학일 때인데 그걸 보고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 존과 판치가 그 이름이 판치인가 그렇거든요. 그 히스패닉 계열의 경찰이에요. 판치인가 펀치인가 뭐 그래요. 네, 그 판치라고 내가 판치라고 불렀는데 그 판치와 존이 제 가슴에 씨앗을 던지는 거죠. 사과나무를 하나 심은 거지 그때 그분들이. 묘목을 심어놓고 가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진짜 그 미취학 어린이 류택이 그걸 넉넉듯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나중에 오토바이 타는 경찰이 돼야지, 기동 경찰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한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뭔가 오토바이라는 것을 보고 좋아했던 최초의 사건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뭐 많죠. 뭐 이 대표님 생각나실 거예요. 뭐 그 검은 독수리라고 많이 이렇게 검은 독수리 이것도 처음 들어봐요. 그 전격 제트 작전 에어울프 뭐 뒤에 말씀하신 두 개는 알겠는데 검은 독수리는 처음 들어봐요. 검은 독수리 이렇게 3파전으로 우리 소년중앙 이런 거에 누가 더 센가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그 이렇게 무기형 탈 것에 그 오토바이 버전인 거죠. 전격 제트는 차고 에어울프는 헬리콥터잖아요. 이거는 이제 딱 그 오토바이. 그래서 검은 독수리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AFKN이 나오던 애들은 미리미리 봤고 그걸 보다가 이제 좀 뒤늦게 했는데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도 검은 독수리 전격 제트 작전이 월요일에 했어요. 밤에. 근데 그 시간이 가요 무대 하는 시간이야. 내가 그래서 가요 무대를 싫어해. 내가 그 기동순찰대를 볼 때 우리 엄마가 조선왕조실록 그걸 봤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사극을 싫어한다고. 기동순찰대를 못 봐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동포 여러분, 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이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 옆에 있는 어떤 누나 집이 있었어요. 혼자 사는 누나. 그 누나네 집에 가가지고 그 누나는 그래도 그게 좀 귀여우니까 뭐 자기도 가을 무대 볼 사람은 아니니까 그 봤어. 전격 제트 작전이랑 봤는데
그때 그 가요 무대에 대한 나쁜 기억이. 그 나쁜 기억 진짜. 강렬한. 진짜 내가 순간 울컥했습니다. 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걸 못 보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상 보면 또 별것도 아니야. 근데 못 보게 하니까 더 재밌는 거야. 그렇지, 맞아요. 저도 그렇고 기동수작대를 엄마 때문에 엄마 조선왕족실록 그거 봐야 되니까 그 무슨 뭐지 조선왕족실록 뭐 아무튼 그래서 사극 대하 사극 하는 거 뭐 500년 그거 때문에 맨날 봤다 못 봤다 하니까 막 애가 닳는 거야 정말. 나는 종과 빤치를 보고 싶은데 얼마나 애가 닳는지 정말. 지금처럼 뭐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어. 맞아. 뭐 아무것도 안 할 때 안 되잖아요. 보면 못 보니까. 그래놓고 다음날 학교 갔는데 애들이 그 얘기해. 집집마다 TV 한 대밖에 없던 시절인데. 맞아. 그럴 때 느끼는 그 소외감. 나는 뭐지? 못 봤는데. 그거 조선왕족 500년이었다. 그래, 조선왕족 500년. 근데 또 서브타이틀 요새 다시 있었잖아. 케이플이 하고 있어요. 서브타이틀 있잖아. 설중매. 맞아. 최근에 추동공 그래서. 마마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그게 이제 저한테 그 뭐 검은 독수리가 원래는 이제 독수리 특공대인가 뭐 그래요. 정식 이름은. 원제가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은 독수리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우리말 외화 제목이 독수리 특공대인가 뭐 그랬더라고요. 검은 독수리 그럼 어디서 온 거야? 그럼 우리끼리 그냥 부른 건가? 뭐 그랬나 보지. 근데 그게 전국구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검은 그러니까. 독수리로 알고 있잖아, 그거를.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 애칭인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블랙이글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가? 저는 처음 들어봐서. 네. 어쨌든 몰라요. 재밌었습니다. 네, 되게 재밌었어요. 전격 제트 작전처럼. 근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뭐 다 잊어버렸죠. 어린애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잠실 송파 이런 데서 오래 자랐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배정을 덜컥 저 압구정동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어머님 좋아하셨겠네. 우리 어머니 좋아하셨지. 강남 8학군으로 갔다고.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강남 서초 뭐 송파에서 송파. 강남 3구라고 하지만 그때는 택도 없었거든. 그때는 송파구로 독립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강동구였지. 근데 어쨌든 이제 송파에서 압구정동까지를 이제 통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30번 좌석 버스를 맨날 타고 다녔어요. 네. 막 통학 시간이 40분, 45분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엄마는 좋아하셨는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귀찮은 거 딱 질색해가지고 되게 싫었거든요. 강남 8학군이고 뭐고 난 너무 싫은 거지 그게. 집 앞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내 친구들은 다 중학교에서 거길 갔는데 나만 속상해. 또 거길 간 거야. 그러다가 문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내가 이 아침마다 이 버스에서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참 안 될 소리다. 허무맹랑한 꿈을 꿨네. 참 안 될 소리다. 아이야 그 왜 우느냐. 30번이 그 가락동 저 오금동에서 나와가지고 가락동 지나가지고 송파에서 잠실로 해서 잠실운동장, 청담동, 압구정동, 그 흑석동에서 여의도 들어가는 그 황금 노선이에요. 직장인들 그렇네요. 엄청 타는 거예요. 네.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바글바글했거든. 콩나물 싫으라고. 콩나물 싫으라고. 근데 좌석 버스니까 또 엄청 또 막 이렇게 사람 딱 한 명 쓰는 설 거잖아. 자리도 없잖아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했지. 아이야 왜 우느냐.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너무 뻔뻔하게 내 아들이 이렇게 눈치도 없고. 너무나 뻔뻔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는 이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 왜냐? 네 입에서 오토바이 소리 나오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부모는 원래 그런 걸 해줘야 되는 존재니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뻔뻔하게 나왔어요. 이게 이런 말을 상대방이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지금 오토바이를 사주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보다 좀 더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오토바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어른들이 이렇게 넌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거지. 어른들이 운을 이렇게 떼잖아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 아무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 나이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안 되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럼요. 고등학생 아들한테 오토바이를 사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때 이제 등짝 스매싱을 맞고 여러 대 맞았어요.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욕망이 1차 봉인됐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압구정동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엄청 지각을 했어요. 근데 끝까지 엄마는 이제 그 얘기는 뭐 아예 택도 아닌 얘기고 지각을 하거나 말거나 뭐 가서 뭐 매를 맞든 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1차 봉인이 됐어요. 라이더에 대한 욕망이 1차 봉인이 되고 시간이 또 한참 지났어요. 또 이렇게 또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고등학교를 그렇게 해서 다니다가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네에서 먼 곳에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동네 애들은 다 그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랑 독서실을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 독서실은 2층이었고 밑에가 중국집이었어요. 네. 근데 그 중국집인데 그 당시에는 요즘은 이제 배달을 다 이렇게 외주를 줘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민라이더스 뭐 이런 데서 하지만 그때는 배달원들이 다 중국집의 그 직원이었잖아. 네. 그래서 영업이 끝나면 그 안에 그 단칸방에서 자는 그 배달원 제공을 하니까 숙식 제공을 하니까 그 단방 안쪽에 그 방 하나에서 자는 그 형이 있었다고. 그쵸. 네, 그 형을 꼬셔가지고 독서실에서 가방만 거기다 놓고 그 배달 오토바이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타기 시작한 거지. 좀 배운 거죠. 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어야 되는데 등짝으로는 안 되는 일이구만. 그러게요. 그 친구랑 이제 해서 듣고 있나? 대림건설 안 팀장, 재개발사업부 안 팀장 듣고 있나? 자 아무튼 예. 뭐 잠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논현동에 이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신혼을 이제 논현동에 살게 됐는데 그때 제가 뭐 학교 있을 때는 당연히 아니고 현장에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할 텐데 그때 이제 그 강남 뭐 신사부터 시작해서 저기 청담동까지 강남 곳곳에 뭐 녹음실, 편집실, 현상소 그때 필름으로 영화 찍던 시절이니까 그쪽에? 현상소, 네. 색보정실 뭐 영화사들 막 제작사들 투자사들 막 다 몰려 있을 때예요. 지금은 다 뭐 파주니 어디로 다 이렇게 갔지만 상암동 이런 쪽으로. 근데 또 골목에 있어. 골목에 있어. 뭐 이렇게 대로의 큰 빌딩도 아니야. 그러니까 또 무슨 주차장을 갖춘 큰 네. 빌딩이 어디 몇 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차 갖고 다니기도 애매하네. 네, 네. 일단은 차를 갖고 나오면 차가 너무 막히고 강남에. 그렇죠. 그 동네는 정말. 네. 주차할 데도 없고 가보면 주차할 데도 없고 주차하기 너무 힘들고 근데 또 걸어가자니 너무 멀고 애매하고. 강남에 좀 넓어야죠. 뭐 너무 멀고 한동안은 걸어도 다녔어요. 뭐 운동할 겸해서 걸어도 다녔는데 그래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스물스물 오토바이를 한 대 사야겠다라는 또 욕망이 또 그래서 생겼어요. 의외로 로망적이라기보다는 의외로 필요에 의해서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약간 그러네. 실용성에 의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쓱 꺼냈는데 엄마가 이제 그때 이제 등짝 스매싱 하셨잖아요. 언제 고등학교 때는. 그 엄마가 집사람으로 바뀌고 그 등짝 스매싱이 누구 과부 만들려고 하냐 타령으로 바뀌었을 뿐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네. 거지. 다시 당연히 관철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욕망이 가라앉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다가 2016년 저 면허는 그 전문에 훨씬 전에 따놨었고. 아 그래요? 네, 면허는 훨씬 전에 따놨어요. 2016년 그때 2013년 전부터 2016년 정도까지 한 3년 가까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가정사랑 관련해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서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막 시달릴 때인데 2016년쯤에 그 시달리는 그 와중에 2016년쯤에 제가 굉장히 믿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이 딱 생겼어요. 뭐 제가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말씀을 자세히 드리기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어렵지만 저희 맨날 얘기하잖아요. 안 궁금하다고. 네, 네. 있어요 그런 게. 알겠어요. 궁금하면서 안 궁금한 척 좀 하지 마세요 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네. 굉장히 제가 마상을 입은 거지. 그때 제가 진짜 휘청했어요. 정말. 마상이 마의 상처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상처. 난 또 마상 몰라요 마상?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 뭐지 무협지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마귀 맞자 이거. 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 정말로. 근데 아무튼 그때 제가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휘청했어요. 진짜 그때 좀 위험했어요. 많이 힘드셨군요. 원래 한 3년을 힘들다가 진짜 제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었던 사람한테서 어떤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딱 어떤 큰일을 겪고 나신 후에 네. 굉장히 큰 실망과 막 배신감과 이런 걸 느끼고 나니까 그때 진짜 휘청휘청했거든요. 제가. 그때 한 6개월을 제가 진짜 멍하니 살았어요. 멍하니. 그거야말로 제가 진짜 금치산자처럼 산 거죠. 그때. 그때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신과 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약도 우울증 진단받아서 약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집에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멍하니 누워 있는데 그냥 갑자기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갑자기 이제는 타야겠다.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내가 왔구나. 이젠 타야겠다.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더 뭐 누가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듣지 않겠다. 난 이제 탈 거야.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날 혼다 CBR 125cc 그 오토바이를 하나 이렇게 중고로 하나를 사왔거든요. 물론 이제 충동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자마자 그냥 막 산 거니까 잘못 샀죠. 지금만큼 잘 모르실 때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뭐 보는 눈도 없고 뭐 이게 적정 가격인지 뭔지도 판단도 못하고 그럴 때 그냥 막 사온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걸로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타면서 제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뭐 도로에서 이렇게 타면 되고 변속은 이렇게 하면 되고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F800R 저 BMW F800R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사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 오토바이는 유지하는 거예요. 저기는 BMW는 왜냐 BMW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뭐 아무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럼요. BMW니까 제가 이렇게 된장이거든요. 저희 된장기도 허세도 막 이렇게 어느 정도 BMW 마크가 이렇게 채워주기도 하고. 아 그럼요. 그럼요. 저도 늘 얘기합니다. 기타 사는 후배들한테 소리는 로고에서 나오는 거야. 아 그렇죠. 당연하죠. 영화는 화질, 기타 소리는 기타 로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토바이 제가 아주 혼다, 뭐 가와사키, BMW 뭐 여러 가지 그 메이커를 몰고 다녀봤는데 네.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그 BMW예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몇 킬로 나가요? 그쵸. 어디서 사면 돼요? 뭐 BMW에서 오토바이도 나와요. 다른 더 비싸고 더 성능 좋은 것들에 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받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게 된 거죠. 근데 네. 그 잘못 산 그 125cc 네. 혼다 그거를 딱 CBR 125라는 건데 CBR 125를 타고 딱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초보니까. 근데 어떤 그 번뇌와 잡념이 다 사라지는 거죠. 타는 순간은. 타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막 번뇌와 잡념과 막 괴로움과 막 스스로에 대한 막 자기 원망과 부정과 막 뭐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 그걸 딱 타서 이렇게 가는데 오로지 어떤 것에 집중을 한 아주 오랜만에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토바이가 타기 어려우니까 그쵸.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무섭고 막 잘 못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무섭고 더군다나 조작법이 낯설고 막 이러니까 되게 집중을 한 건데 제가 그렇게 집중을 한 게 너무 오랜만 몇 년 만이었던 거지. 막 그 전까지는 무슨 딴 일 하면서도 계속 막 괴로운 어떤 그 상념에 시달리다가 그러면서 이거다. 나의 갈 길은 이렇게 정했구나. 나는 이걸 평생 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타게 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진짜로 네.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생각보다 보통은 이제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생각난다. 실용성만 상관없이 왠지 뭔가 내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멀다. 뭐 어떻게 하고 편하게 가고 싶다.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나니까 의외로 또 신기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필요에 생각났을 때랑 상관없이 전혀 의외의 포인트에서 그렇죠. 이게 어떤 취미로서의 그걸 갖게 된 계기가. 근데 오토바이를 처음에 접할 때 사실 기동성 때문에 많이들 타시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네네네. 거리가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오토바이 타도 낫겠다 이게 그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멀진 않아요. 내가 뭐 집이랑 회사가 멀진 않은데 교통편이 불편하거나. 그렇죠. 버스도 한 2번 갈아타야 되고. 뭐 다이렉트로 가는 버스나 혹은 지하철이 한 번에 안 가거나 뭐 이러면 스쿠터 하나 이렇게 한 10km 정도면 뭐 한 사실 300만 원 들여서 스쿠터 하나 사면 그냥 진짜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 실용적인 그런 케이스들 많죠. 근데 저는 그때 오토바이를 그때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접하지 않았으면 제가 우울증이라던가 그때 마음의 어떤 괴로움이라던가 이런 거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타는 거죠. 어쨌든 그 좋은 영향을 끼치고 오토바이의 지금도? 선한 영향력. 네. 역시. 그래서 그걸 계속 주장할 겁니까? 나 보면 만나면 주장하잖아 계속. 라이딩 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어. 맞아. 맞아.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진짜 왜 범죄 재구성에 보면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하나도 없죠.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악기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많습니다. 아니 근데 오토바이를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양아치들 좀 많이 있어요. 저는 양아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아니 나쁜 사람이 있죠. 왜 없어? 제가 그냥 농담을 하는 소리고 나쁜 사람 있는 거죠? 그럼요. 많아요. 그럼요. 됐네요 이제. 그럼 이제 됐네. 나는 그래서 계속 우길까봐. 라이딩하는 사람들이 자꾸 착한 사람밖에 없다 이러길래 이상하다. 내가 중고 거래만 해도 기타 치는 사람들 나쁜 사람 진짜 많아요. 나쁜 애들도 많고 이거 심지어는 나이를 안 가려. 이상한 사람 진짜 많은데. 근데 그 라이더는 진짜 좀 뭔가 좀 다른가? 네, 좀 그랬죠. 다를 리가 있어요. 아니요, 다 똑같고요. 나쁜 사람 많아요. 역시. 그리고 이게 사고 팔기 좋은 물건이어서 사기꾼도 많고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입문하시는 분들 있으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 기타가 웃긴 게 기타가 시장이 작으니까 사기꾼이 사실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는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슬슬. 들어와서 이제 뭐 거래 조심. 왜냐면 진짜 저는 요즘은 진짜 한 몇 년은 거래를 안 해봤는데 거의 안 하는데 거래 옛날 한참 할 때 10몇 년 전에 그때만 해도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지금 개념으로 치면 진짜 웃기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돈 붙였어요. 그 송장도 안 받았어. 알아서 오겠지. 왔어요 진짜.
택배로 왔어요. 그래서 그럼 택배 진짜 그런 일도 의심을 안 했는데 요즘은 막 진짜 막 장난 아니다. 중고거래 그 사기치듯이 사기가 똑같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거래 조심하고 뭐 터무니없는 물건 어쩌고저쩌고 송장 꼭 받으시고 뭐 막 이러고 막 실물 꼭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래서 사진에 자기 전화번호 이렇게 친필로 이렇게 올려놓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따온 사진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라이더가 다 착하다길래 사실인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저는 친하게 타는 분들이 몇 분 소수 있어요. 소수. 저는 막 동호회 활동을 엄청 막 대규모 그렇게 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네. 소수 있고 저랑 늘 같이 다니는 한 분 또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왜 타냐 하면 지금은 이제 마음 이렇게 다쳤던 거는 다 치유가 거의 다 치유가 됐고 뭐 그런 차원에서 타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는 정말 좋아서 타는 거죠. 취미로. 그러면 혹시 만나시는 분 중에 네. 사실 보통 동호회에서 이걸 취미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은 이거에 대한 견해를 나누게 될 때가 있어요. 네네.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동호회 만나면은. 그렇죠. 그 자기 관심사가 그거니까 만난 사람. 근데 이제 견해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 있죠. 나는 뭐가 더 좋은데 나는 가와사키 나는 나는 혼다고. 혼다하고 나는 알찬데 뭐 쟤는 투어로고 뭐 나는 할리 데이비슨이 사실 진정한 궁극의 뭐라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이 의견이 갈린다든가. 멱살 잡는 일 없느냐. 그런 거를 중시하는 분들은 그래서 기종별 동호회를 가요. 기종별 동호회. 내가 알차면 알차 동호회를 가는 거지. 혹은 내가 브랜드가 중요하면 가와사키 동호회를 가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런 거 딱질색하기 때문에 아니 라이더면 라이더지 무슨 뭐 가와사키 탄 라이더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어요? 뭐 내가 그거 바꾸면 또 혼다 라이더 되는 건데 난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기종들이 다 섞여 있는 동호회에 속해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냥 무조건 기타 좋아하면 좋아하겠지 하고 나갔다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자기만의 주관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데 그게 뭐 내가 그 사람이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 그런 얘기가 딱 듣기 싫거든. 그치.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듣기 싫은 게 좋다가 아니라 그게 최고다라고 우기니까 그치. 갑자기 이제 마음속에 또 울컥함이 올라오면서 그게 왜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기타줄 줄까? 목매. 뭐 이런 거 있잖아. 녹슨 기타줄이라 파상풍으로 먼저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못된 마음이 슬렁슬렁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의외로 만나면 특히나 이쪽이 취향 그런 게 좀 있고 약간의 자기 주관이 좀 반영되는 거다 보니까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그런 자기 주관 때문에 대화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약간 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주관을 틀리면 이게 마치 종교의 교리처럼 이렇게 틀린 거야. 다르다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막 말이 되냐고. 그런 거가 뭐가 어쩌냐고 막 이러시는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동호회 딱 2개 들고 있는데 하나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BMW F800R이라는 기종 동호회예요. 근데 거기는 제가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가요. 필요해요. 그거 저 부품은 얼마고 어떤 부품이 대체 부품은 뭐가 있고 직구 가능한 건 뭐고 대리점에서만 파는 건 뭐고 데이터를 왜냐하면 거기는 말 그대로 그 기종만 다루니까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프 모임에는 거기는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프 모임에 가는 그 라이더스 그룹은 기종과 막 모든 것들이 뭐 브랜드랑 기종이랑 저 장르가 다 뒤섞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메리칸 그 할리 같은 거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스쿠터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투어러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알차 타고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런 모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나는 알차를 타고 왔는데 할리 데이비슨 그 아저씨는 이 기종 자체가 나를 못 쫓아올 수밖에 없는 기종인 거야. 크고 둔하고.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 불편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꾸 알차끼리 모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 그냥 모두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야, 너 빨리 갈 건 먼저 빨리 가서 저 식당 어디 가서 너 주문해놔. 주문해놔. 뭐 이러면서 알차야 빨리 가서 빨리 가. 뭐 이러고 그 스쿠터 125cc도 끼면 우리는 막 1000cc 막 이런데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저 어디 쉴 때 심부름 시키지. 야, 그런 건 저 스쿠터가 딱이지. 볼볼이라고 그러는데 야, 볼볼이 타고 맞아, 네가 볼볼이, 가서 맞아. 볼볼이가 저 담배 좀 사와라. 뭐 이러면서 심부름 시키고 선시신 내가 가리. 잘 이렇게 어울려서 놀거든요. 직업도 되게 다양하고 좋다. 그래서 연령대도 되게 다양하고 할아버지부터 그게 진짜 시작해서. 동호회 정말 굉장히 좋은 점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딱 그 동호회 동호회만 잘 참맛이지. 나가요. 그러니까 넓게 의견을 구하면서 서로의 예를 들어 저는 진짜 메탈을 별로 요즘은 듣지를 않지만 메탈 좋아하시는 분과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야, 이 쌍팔린도 락기타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노는 게 재밌거든요. 전 그런데 그거를 나눌 때 즐거움이라는 게 있다는 게 왜냐하면 제가 사실 사람을 되게 가려요.
많은 낯가림 심하죠, 이 대표.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편이 아닌데 제가 그때 그래서 기타는 정말 좋아하니까 온라인으로 만나던 분들이 계셨는데 네네. 그분들이랑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술 한잔 하자고 할 때도 나가는 길에서도 주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 모르는 사람들이랑. 기타 얘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무리 기타를 좋아도. 근데 막상 나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 아직도 만나거든요. 너무 좋았고 그게 약간 저라는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낯을 가리면서도 약간 뭐랄까 이렇게 그 좀 약간 그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약간 계기가 좀 됐어요. 뭐냐면 사랑굿이라는 계기가 됐구나.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좀 이렇게 좀 나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류의 취미나 이런 걸 아직 없으시거나 하고 싶은데 어떤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우리 취미 특집의 그건데 맞아. 큰 모토인데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좋고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로망이라든가 그걸 갖고 있는 것들이 이게 인생을 좀 풍요롭게 이게 해준다라는 거죠. 진짜 뭐가 됐든지 내가 좀 관심 있는 어떤 거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 모여서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되게 즐거워요. 맞아요. 진짜. 그 얘기만 몇 시간 주구장창 떠들다 오는 게 진짜 즐거워요. 맞아요. 막상 웃긴다니까요. 제가 아까였는지 어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혼 불사하고 500만 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라이딩을 하신다는 분. 그분을 제가 이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 동호회에 나가서 저도 똑같이 이 대표처럼 똑같이 그 용기를 가지고 처음 모임에 나갔을 때 그 전까지는 제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밖에. 늘 혼자 다녔거든요. 몇 개월 이상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를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모임 투어 공지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냥 나가본 거예요. 근데 그날 그 형을 처음 만난 거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같이 다니고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있었지만 그냥 계속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주로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오후쯤에 어디서 담배 피면서 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류택 너 마음에 든다. 자주 나와라. 그러는 남자 거예요. 하자. 너 마음에 드니까 자주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얘기를 몇 마디 했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겠어요. 내 남자 할래, 내 오토바이 할래.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저는 라이딩 버디라고 얘기하는 그 같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처음으로 생긴 건데 방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예요. 하루 같이 오토바이를 탔다라는 이유만으로 유대감이 나한테 생겨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구나. 그거를 이렇게 느끼고 그 어떤 누군가랑 같이 탄다라는 것이 굉장히 즐겁구나. 혼자 타는 것 못지않게 뭐 그런 걸 처음 느낀 거죠. 그래서 주변에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냥 친구들이라든지 왜 대학교 친구나 아니면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이렇게 만나면은 주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애 키우는 얘기, 주식 부동산 얘기, 부동산 얘기, 골프 얘기 이거밖에 안 한다는 거야. 네네. 근데 나는 관심도 없는데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 만나면 늘 그 얘기 하니까 만나기가 싫다고 피곤하다고. 근데 안 만날 수 없으니까 그냥 만나는 건데 다른 이런 동호회를 모임을 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게 진짜 즐거워요. 네. 아니 이런 얘기만 몇 시간 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속으로 괜히 웃긴데 너무 즐거워요. 그런 게. 제가 속한 그 동호회는 서로 직업을 잘 몰라요. 저도 그런 게 좋아. 네. 서로 잘 묻지 않아요. 뭐 물론 개인적으로 형은 뭐예요? 뭐 이럴 수 있죠. 그거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닌데 굳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 그게 끝인 거잖아요. 오히려 오토바이 바꿨어? 얼마나 팔았어? 이건 얼마야?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서로 많지. 뭐 이 사람이 뭐 어느 회사 다니고 혹은 직업이 뭐고 이런 거 사람들 거의 모르거든요. 근데 저도 몰라요. 제가 이제 교수인지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학생이시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너 게시판에 가끔씩 네 얘기 쓰는 거 보면 너 글을 좀 쓰네? 뭐 이런 얘기는 가끔씩 해요. 근데 그냥 오토바이, 그냥 제가 타는 오토바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뭐 네가 뭐 얼마큼 배웠냐 뭐 이런 거에 관심,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죠. 맞아요. 이게 나이 들수록 그런 모임이 진짜 되게 절실해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처음으로 취미로 붙이고 타게 됐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헬멧 안에 블루투스로 음악도 듣고 아날람 들으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들을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타깝네요. 그 팟캐스트 같은 거 듣기가 좀 적당하지 않아요. 오토바이 탈 때. 집중도가 그렇네요. 네, 이렇게 뭐랄까 잘 안 들려요. 이렇게 막 바람 소리도 심하고 막 이래서 마우라 소리도 심하고 막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음악 듣고 뭐 이렇게 막 유유자적 다니고 뭐 이렇게 라이더들이랑 이렇게 헬멧에 이렇게 블루투스로 서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 거 몰고 저 사람은 자기 걸 몰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다니는 거지. 수다 떨면서.
이렇게 유유자적 다니는 재미에 투어 다녀요. 그러면서 결국 종착지는 맛집이죠. 그쵸. 오늘은 어디에 있는 맛집 어디를 간다. 오늘은 뭐 저 속초에 물회를 먹으러 간다. 오늘은 뭐 제천에 매운 등갈비찜을 먹으러 간다. 뭐 이러는 거지. 그런 걸 먹으면서 술도 없이 먹겠다고 가다니. 그냥 가는 게 목적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뭐 저는 예를 들면 뭐 나는 이제 오로지 오토방 위에서 스로틀을 비틀 때만이 살아 숨쉬는 걸 느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게 가장 자유로운 그런 얘기 교통수단이기 할까 봐 때문에 지금 놀래버렸어. 그냥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좋아요. 그냥 가다가 아무데나 서도 되고 뭐 대중교통이랑 다르잖아요.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운전도 훨씬 간단하고 자동차보다 뭐 이렇게 서고 가는 게 간단하죠. 그럼 뭐 그렇게 막 답답하지 않고 자동차만큼 그러면서 그 바람 가르는 느낌도 되게 좋고 천천히 풍경 보면서 달리는 느낌도 좋고 또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와 멋있다 하면서 풍경이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풍경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좋아서 그냥 다녀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자전거를 타는 조건과 거의 똑같거든요. 날씨라던가 네, 또 즐길 수 있는 도로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전거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자전거도 엄청 열심히 탔거든요. 오토바이 타기 전까지는. 뭐 자전거 타고 몇백 킬로씩 막 가고 막 그랬어요. 되게 하드하게 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은 오토바이로 넘어오시면 되게 잘 타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취미를 들이기가 쉽겠네요. 네네. 그리고 자전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오토바이도 되게 좋아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가 만약에 자전거에 좀 취미가 깊으신 분들은 혹은 잘 타시는 분들은 오토바이 잘 타실 수 있어요. 금방 잘 배워서. 저는 어릴 때부터 두 손 놓고 자전거를 아주 잘 탔거든요. 진짜 잘 탔어요. 근데 두 손 놓고 타게 된 계기가 제가 고구마를 되게 좋아했는데 양손에 딱 찐 고구마를 들고 타야 되는 거야. 먹으면서 이렇게 양손을 먹으면서. 이렇게 봉지를 쥐는 게 아니고. 봉지가 아니라 양손에 딱 고구마를 이렇게 쥐고 손을 놓고 타야 내가 그걸 먹으면서 탈 수 있잖아. 못 산다. 그래서 막 5살, 6살 때부터 그냥 자전거를 손도 안 대고 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탔어요. 그러다가 오토바이를 타게 된 거죠, 지금. 근데 지금도 양손에 고구마를 근데 오토바이 양손 놓고 타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자전거보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바퀴가 두꺼우니까. 정우성 씨 때문에. 바퀴가 두껍고 기계가 굴려주니까 내 다리가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근데 그 양손 놓으면 이거 스로틀 이거 못 잡아서 그냥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줄지. 타력으로 그냥 간다? 네, 타력으로 가는 거죠. 그럼 한 개 빨리 먹어야겠네. 그러니까 정우성 씨 그거 있잖아. 팔 벌리는 거. 비트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가슴에 불을 지른 몇 장면들이 있다고 영화에. 터미네이터 우리 아놀드 형님이라던가. 저는 그냥 아리따운 여성분이 헬멧 속에서 머리를. 아니면 탑건에서 활주로 옆에서 비행기 이륙하는 순간에 톰 크루즈가 같이 이렇게 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프닝에. 뭐 그런 장면들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지 그냥. 저는 그냥 자꾸 양손에 고구마를 쥐고 그런 장면을 타는.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3부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뭐 별 얘기하는데 시간 잘 간다. 자, 우리 그럼 빨리 3부로 돌아오죠. 고생하셨습니다, 이동규 교수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3부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